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극대 극소와 미분인데요. 여기 단원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여기까지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게 그 증가 상태라는 것과 감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감소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을 배워.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증가 상태인 거고 이렇게 되면 감소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증가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감소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지? 그게 이제 국어 언어적으로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우함수라는 것은 y축 대칭함수였죠. 대칭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라는 것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었어요. 그게 기함수였어요. 근데 이러한 한글 표현을 없애고 어떻게 한 거냐면 fx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줌으로써 우함수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고, 기함수라는 표현을, 즉 원점 대칭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에 대한 것도 이런 한글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 점에서 우리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는가 감소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A라고 줬을 때 A보다 조금 작은 곳, 그리고 A보다 조금 큰 곳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함수는 fx입니다. 자, 그러면 a-h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있겠고, a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있겠고, a 플러스 h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있었을 때 그 함수값의 크기는 이런 식의 크기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요 점에서 우리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좀 싶었다면, 여기가 a 플러스 h가 되었을 때 이때 f의 a는 f의 a 플러스 h보다는 크고 f의 a 마이너스 h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정의역 집단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a 마이너스 h가 a보다, 그리고 a 플러스 h가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a 플러스 h가 a보다는 크고 a 마이너스 h보다는 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소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의 상황이 나왔고 얘는 똑같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A라는 점에서 특정한 포인트에서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될 거예요. 어떠한 특정 점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구간에서의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포인트에서 여기만 딱 봤을 때 요 점에서 과연 증가 상태에 있는가, 요 점에서 감소 상태에 있게 되는가, 증가 상태에 있는가, 감소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할 때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아주 좀 작은 곳과 조금 큰 곳, 아주 좀 작은 곳과 큰 곳에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점에서의 우리 함수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라면 이 얘기는 우리 함수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얘기는 fx가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명제에 대한 거꾸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포인트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제가 여기서는 이거는 명제가 다 성립하는구나. 증가 상태에 있다면 감소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증가 상태에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감소 상태에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점에서의 판단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f'A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때 똑같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놓고 볼게요. 이 상황과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을 더 놓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h가 0보다 큰 쪽에서 온다면 여기 지금 분모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h가 0보다 조금 크다면 0보다 조금 크면 a 플러스 h가 a보다 크죠. 그러면 그게 얘가 증가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얘는 양수가 돼요. 근데 얘가 우리 함수가 감소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요 뺀 결과물이 음수가 돼요. 그렇겠죠? 그죠? 뺀 결과물이 음수가 돼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되었을 때 플러스 분의 여기도 분자도 플러스죠. 그렇게 되니까 이 f'A의 값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증가 상태였을 때. 만약에 감소 상태였다면 0보다 좀 큰 쪽에서 오는 h에 대해서 0보다 좀 큰 쪽에서 오면 감소 상태는 얘를 따라가게 되니까 분자가 음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가 되어지니까 이때의 f'A는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라는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고요. A라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수다, 음수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즉 접선의 기울기로서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만약에 그러면 f'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수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0보다 크다라고 이거는 맞죠. 이건 맞아요. 왜 이래?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에 대한 영명제입니다.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f'A는 0보다 클 것인가? 그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하나는 참인 명제고 하나는 거짓인 명제인데요. 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f'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a-h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h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정의역의 크기가 a-h보다 a가 크고 a 플러스 h가 더 커지고요. f의 a-h보다 fa가 그리고 fa 플러스 h가 더 커집니다. 여기 있는 요 모습이 형성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판단을 한다? A라는 포인트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f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증가 상태에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느냐?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현재 0이 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 포인트에서 기울기가 항상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서 요 명제는 거짓이 되고요. 요렇게 되어야지만 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f'A가 0보다 작다는 것은 fx가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fx가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f'A가 0보다 작음을 의미하는가? 그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그럼 어떤 내용이 되냐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죠. fx가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면 f'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건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처럼 저 그림을 반대로 그려보면 되겠죠.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만약에 반대로 그려주게 되면 우리 함수 fx가 만약에 여기 a라는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온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여기가 a-h가 되고 여기가 a보다 조금 큰 a 플러스 h가 되어지니까 이때의 a-h가 a가 a 플러스 h가 이렇게 되는데 함수값은 a-h가 f의 a가 그리고 f의 a 플러스 h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그럼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f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a라는 포인트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는 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를 뜻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인데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볼게요. 그냥 둘 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그럼 이 말은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는 또 못합니다. 이 얘기는 fx가, 자, 그럼 여기서 다시 f'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fx가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를 a라는 포인트로 놔볼게요. 우리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a-h죠. 여기가 a 플러스 h입니다. 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0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f의 a-h랑 fA랑 fa 플러스 h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지금 f의 a-h가 f의 a가 f의 a 플러스 h가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 상태에 있거나 감소 상태에 있게 되는 상태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실 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우리 함수 fx가 이렇게 있었대. 그럴 때 여기에 x1이 있었고 여기에 x2가 있었다라면 이때 이 관계가 x1보다 x2가 크고 클 때 f의 x1보다 f의 x2가 더 커져요. 정의역이 커질수록 치역도 커지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런 표현을 이럴 때 이렇게 된다
라는 요게 표현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질 것이고요. 여기서 x1 여기를 x2라고 잡아놓고 얘를 fx라고 준다면 여기에서는 x1이 x2보다는 작아요. 근데 fx1이 fx2보다는 크죠. 정역이 커질수록 치역이 작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나온다면 우리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표현이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대신해주는 표현이란 얘기야. 우함수, 기함수 대신에 쓰는 표현처럼 요 표현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언급이 된다면 우리 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구나.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5-1번입니다. 함수 fx가 이건 실수 전체 구간입니다.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은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의 도함수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고요. 즉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죠. 얘가 축과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고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게 실수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열린 구간 1부터 4까지 해서 감소 상태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f'x가 1부터 4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게 있어야 함,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f'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4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자, 여기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구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되는데 그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부터 4 사이에서 그러면은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간 사이에서 음수 아래쪽에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1이 여기 있다면 양수 쪽에도 존재하니까 음수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저 1을 이동시키다 보면 1의 맥시멈이 여기 있지 어딘가, 4의 맥시멈이 여기 어딘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딱 여기까지만 인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얘가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f'의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 4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것을 가지고 이제 저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랬을 때 내가 여기에 점을 알파라고 주고 여기 점을 베타라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극대점인데요. 그게 여기 주변에 있는 에브리 모든 값들보다 알파에서의 값이 가장 클 때, 여기 아주 근처에 있는 모든 값들보다 베타의 값이 아주 조금 근처에요. 좌우 아주 조금 근처에서의 값이,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 모든 x값의 치역에 대해서 알파라는 값이 더 크거나 같아질 때, 그때 이 f 알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극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값들보다 베타 값이 더 작아질 때,
그래서 f의 베타라는 함수값이 더 작을 때 이때 여기를 극소값이라고 불러주기로 함. 그래서 여기는 이때 f 알파를 극대값이라고 불러주고 이때 f의 베타를 극소값이라고 불러주기로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총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값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극값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값들보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삼아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되어질 텐데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점은 극대냐 극소냐라는 거야. 여기 주변에 에브리 모든 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작기도 하면서 가장 크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즉 여기는 극대이자 극소예요. 자, 극대이자 극소. 여기는 그 다음에 요 점은 뭐가 되냐라는 건데 여기에 있는 점은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함수값보다 여기가 제일 크면서 또는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 상황을 접선의 기울기, 미분의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지나가요.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순간에 0이 딱 되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요.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어요. 그랬는데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저 0이라는 포인트를 지나면서부터는 음수로 바뀌기 시작을 해서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에 무슨 점이 있어? 변곡점이 있겠지. 그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최소를 한번 찍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걸 한번 찍은 다음에, 자, 점점 작아지다가 최소가 된 다음에 다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점 커지다가 다시 0이 되어졌다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면서 점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요, 0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딱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그때, 그리고 0이 되는 포인트를 여기를 기준으로 딱 삼아줬을 때, 여기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았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여기 포인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졌고요.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0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포인트, 즉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극대점이 되어지고 f'x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포인트가 극소점이 되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극소값을 갖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는 그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이면서 부호가 바뀔 때는 0인 포인트에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정확히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극대극소점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입니다. 결국은 이렇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x가 0 되는 포인트는 극대가 되는 점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0 되는 포인트는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x가 0 되는 그러한 x값은 도함수의 뭐가 되겠어요? f'x의 근이 되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입니다. 여기가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베타도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 f 프라임 x는 0에서 얘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제에서 극값을 갖는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는 것, 즉 극값을 갖는 포인트는 우리 함수의 극값 갖는 포인트는 도함수의 두 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극값 갖는 포인트는 도함수의 근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쵸? 근데 그게 몇 개일지는 몰라요. 그죠? 그게 몇 개일지는 몰라. 왜냐하면 4차는 도함수가 3차가 될 테니까 그게 이제 몇 개의 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3차일 경우에는 2차가 도함수가 2차가 되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우리 함수의 증가감소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우리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우리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 접선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서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설명을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우리가 그래프가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 하면 두 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뭐 그림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배제를 할게요. 자,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건 도함수가 결정하거든.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 함수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1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야. 1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자, 도함수가 여기서는 양수였어. 여기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고 여기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어. 그리고 여기가 도함수가 0 되는 포인트야. 증가감소가 바뀌는 포인트라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우리 함수는 증가했을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했겠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 거야. 그러다가 다시 증가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얘기이고, 이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는 우리 함수에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구해지고 1을 대입하면 얼마가 구해지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3차, 1차의 구성일 때는 실제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는 않아. 이렇게 그림 그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림 그리는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다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네,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배워요. 얘는. 그래서 그 뭐 여기 답지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증감표라는 거를 갖다가 실제로 보지는 않아요. 이 증감표로다가 이거 풀어주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안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이 증감표를 안 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원래 어디 학교 그 대건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감표를 그려라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증감표로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얘를 그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건 어떤 선생님이 요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너네 학교 선생님도 아마 안 쓸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안 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 얘도 그림 그리려면 f'x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빼기 12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우리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함수의 두 근이 1과 2가 됩니다. 여기에서 1이라는 포인트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벌어지는 일. 그 사건이요. 도함수의 부호가 어디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도함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1을 지나면서 2를 지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했을 거라고, 그리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 증가했을 거라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12인가요? 네. 이렇게 되요. 극대값 12가 되겠고요. 1을 대입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1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극대값이 되는 점, 극대값을 갖는 포인트 마이너스 1,0이고요. 극소점이 만들어지는 곳 1,-4입니다. 극소값이 만들어지는 곳 1,1입니다. 극대값이 만들어지는 곳 2,12입니다. 자, 근데 우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모든 거를 다 해주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 되게 의미 없는지 계속 하는 거거든. 그냥 증가감소. 니네가 이건 연습하는 거지. 그림 그리는 연습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내가 그래프 다 그려주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니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몇 개만 그려주면 되잖아. 그지? 계속 다 그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뭐냐면 변곡점에 대한 접근이에요. 자, 변곡점은 이계도함수가 0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할게요. f'(x는 6x)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0되는 x값은 0입니다. 즉 변곡점이 여기에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갖는 포인트가 0이 되어지고요. 그때의 함수값이에요. 그럼 0 대입하면 0,-2가 되네요. 0,-2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변곡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겠죠. f'(x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이 돼요. 얘가 0 되는 x의 값은 x가 2분의 3일 때예요. 맞죠? x가 2분의 3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 되는 포인트가 변곡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 그럼 2분의 3을 대입하면 얼마일까? 라는 건데 2분의 13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평소에는 대입도 못하던 인간이 분수만 대입하면은 대입도 잘 못하더니 갑자기 값을 구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면 이거예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이에요. 여기가 극소점과 극대점의 중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하고 12를 더한 다음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2분의 13을 금방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점이 돼요. 변곡점은 극대점과 극소점의 중점에 위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극대극소점을 이렇게 이어준다면 거기에 정중앙에 딱 중점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좀 그림이 거지 같아서 잘 안 맞네. 그치? 어쨌든 간에 중점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차의 경우인데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나마 간단해 보이는 친구로, 뭐 둘 다 복잡하기는 매한가지네요. 자, 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
그림 그리려면 도함수가 필요하다고. 도함수의 증가감소가 바뀌는 포인트만 우리 알면 돼. 그럼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입니다. 그럼 얘는 12로 묶어줄 수 있죠. 12로 묶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요. 1 대입하면 0 되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12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쭉 잡아놓고요. 도함수의 부호 판단하기. 도함수가 마이너스였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도함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그래프는 비율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비율에 대해서 여기에서 요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길이가 짧아요. 여기가 길죠. 여긴 현재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는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더 낮아요. 이렇게 이쪽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 점보다 요 점이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짧으면. 길면은 더 밑으로 쭉 처지고요. 짧으면은 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얘가 4차 함수의 모습이 여기가 딱 비율이 딱 맞을 거 아니야. 길이가 딱 맞으니까 비율이 맞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이게 비율이 딱 맞을 거라고. 이 감소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시간이 이 길이랑 비례하니까 그 만큼이 똑같아지겠지. 그게 짧아지면 당연히 덜 내려올 테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극소값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포인트가 둘이 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런 경우를. 그래서 도함수의 근해에 비율이 저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림을 반드시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길이가 다르다면 높이를 다르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얘 어차피 언급 또 하고 할 거지만 중요한 얘기 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때 여기는 극소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극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극소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fx가 자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이제 갖는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fx가 어떤 3차였어. 그래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f'x는 어떠한 2차겠지. 그럼 그 2차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x-알파의 제곱,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이던가, 아니면 도함수가 인수분해되어진 모습이 x-알파의 x-베타가 되는 이런 모습이던가, 아니면 f'x가 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이 없는 상태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요런 식의 얘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이렇게 어떠한 2차식의 모습인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모습인데 얘의 판별식이 작은 상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아마 나누어질 거야.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f'x가 이런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f'x가 이런 모습일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f'x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축과 만나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함수를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알파라는 포인트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파라는 포인트, 베타라는 포인트에서 기준을 삼아주고요. 여기는 기준을 삼을 곳이 없네요, 딱히. 자, 여기서 보시면 도함수가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그냥 플러스였기 때문에 무한정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극대극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지. 즉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생기는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극대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때 우리 함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극값 가질 조건이에요. 요게 이제 3차 함수의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4차 함수라면 fx가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가 되어졌을 때 얘의 도함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떠한 3차식이니까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던가, 아니면 f'x가 x-알파에 x-베타에 x-감마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지던가, 아니면 f'x가 x-알파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또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f'x가 x-알파에 뒤에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상황하고 똑같지. 근이 세 실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판별식이 만약에 0하고 같으면 이 상황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중근과 실근이니까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지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도함수가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될 거예요.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는 그림이 됩니다.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 그러면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만나.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졌겠죠. 도함수의 모습이 알파 근처에서. 그 다음 이런 경우에는 알파에서 한 번만 만나고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토대로 우리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포인트에서 그리고 베타라는 포인트에서 도함수가 마이너스 0,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죠.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요,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의 함수는, 우리 4차 함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알파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면 감소하다가 역시나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물론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발견되는 특성이 있어요. 극소값이 있어요. 극소값이 있어요. 극소값이 있어요. 극소가 있어요. 근데 극대를 갖는 게 얘밖에 없어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4차 함수는 극대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제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4차 함수가, 우리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예요. 조건, 이러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대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돼서 그림이 거꾸로 그려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딱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극대극소에,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좀 저기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그 다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극대극소에 차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극대 그리고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3차에서예요. 교재에도 아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였을 때 얘를 미분한 도함수의 모습이 x-알파, x-베타 이렇게 되어졌다면 이때 극대극소 값을 가질 수 있죠. 다시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다 가지려면 도함수가 이런 꼬라지여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한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때 여기에서 공식이 극대극소의 차의 공식이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어집니다.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여기서 이 친구 a가 여기 있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두근의 차죠. 도함수의 두근의 차입니다. 차, 그죠? 그것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얘가 두근의 차예요. 도함수의 두근의 차.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이렇게 되었다면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에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는 곳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는 곳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주어졌을 때 그 차를 이용하여 우리 함수의 미정계수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우리 함수의 미정계수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의도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려면 그냥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공식은 우리가 우리 함수의 미정계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막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저렇게 나와 있을 때 저거를 다 구하래. a, b, c, d를 다 구하래. 그럼 좀 빡치죠. 이거 좀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러한 좀 복잡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식을 좀 사용을 하면 저 미정계수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더 빠르게, 훨씬 계산이 빠르게, 훨씬 쉽게 구해낼 수 있으니까 꼭 이 상황에서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이 상황, 극대극소 값을 문제에서 주어주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극대값이 7이고 극소값이 1일 때 뭐 A, B, C를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좀 써보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